그날 오후 2시 47분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다. 세상이 어떻게 계속 돌아갈 수 있는지, 내 세상이 완전히 멈춰버린 이 순간에도. 겨우 24시간. 민호의 장례식이 끝난 지 겨우 그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 영자 씨는 이미 칼을 빼들었다. 지은아.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텅 빈 집의 고요를 가르며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인사도 위로도 없이 그냥 내 이름뿐. 그 이름조차 그녀의 입에서 나오니 쓰디쓴 맛이 나는 듯했다. 영자 씨, 나는 속삭였다. 목이 아직도 장례식에서 흘린 눈물로 거칠었다. 어제 입었던 검은 상복이 침실문에 걸려 있었다. 아직 치울 마음이 들지 않았다. 당장 짐을 싸 내일 아침에 이 집을 비워야 해. 그 말은 육체적인 타격처럼 느껴졌다. 전화를 더 세게 쥐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다. 무슨 소리세요? 이 집은 이미 팔렸어. 새 주인이 금요일에 들어올 거야. 내일까지 나가. 다리가 풀려서 소파에 주저앉았다. 민호와 함께 수많은 저녁을 보내고 미래를 계획하고 이제는 영영 가질 수 없는 아이들에 대한 꿈을 꾸던 그 소파. 불과 3주 전 의사들이 암 진단을 내렸을 때 민호가 나를 안아주던 바로 그 자리. 영자 씨, 여긴 제 집이에요. 민호와 제가. 민호는 죽었어. 그녀의 말은 잔인하고 최종적이었다. 그리고 이 집은 내 거가 아니야? 우리 김씨 집안 거지? 항상 그랬어. 그냥 내 아들이 아내와 살도록 허락한 것뿐이야. 그녀가 자네라고 말하는 방식은 수치스러운 무언가처럼 들렸다. 민호와 결혼한 지 8년이 지났는데도 그녀는 여전히 민호가 그녀의 승인 대신 나를 선택한 걸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나는 가까스로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가 절대. 민호는 없어, 지은아. 솔직히 말해서 몇 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이야. 내가 내 집에서 그렇게 오래 놀아난 걸 허락한 게 너무 관대했지? 그녀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흠 없는 거실에 앉아 매니큐어한 손톱을 살피며 평범한 잔인함으로 내 세상을 파괴하는 모습. 김영자 씨는 민호가 나를 데려온 순간부터 나를 싫어했다. 나는 충분히 부유하지 않았고 세련되지 않았고 그녀의 귀한 아들에게 걸맞은 인맥도 없었다.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 질문은 속삭임처럼 나왔다. 그건 내 알바 아니야? 민호를 결혼으로 속이기 전에 생각했어야지. 속였다고. 마치 민호가 이 거실에서 무릎 꿇고 프로포즈하지 않은 것처럼. 눈물 흘리며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은 것처럼. 마치 민호가 그녀의 끊임없는 공격에 맞서 우리 결혼을 지키지 않은 것처럼. 구매자들이 금요일 오전 9시에 올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만족으로 물들었다. 시간을 잘 써, 그리고 지은아, 민호 물건은 하나도 가져가지 마. 그건 집에 남아. 내 결혼 반지가 손가락에 무겁게 느껴졌다. 우리의 추억이 가득한 사진 앨범. 오늘 아침 민호와 가까워지려 마신 그의 좋아하던 커피 머그. 그녀는 모든 걸 빼앗으려 했다. 영자 씨, 제발. 나는 애원했다. 그 절박함이 싫었다. 이걸 이야기해 볼 수 없나요? 민호가 어제 죽었어요. 어제 남편을 묻었는데. 이제 내 선택의 대가를 배우는 거지? 너는 우리 가족에 속한 적 없어, 지은아. 처음부터 민호에게 말했지만 듣지 않았지? 이제 민호가 너를 지킬 수 없어.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잔인함은 숨막힐 정도였다. 그녀는 내가 사랑한 남자를 키운 여자였다. 그런데 기본적인 인간적 연민조차 보이지 않았다. 내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자비 한 점 없이. 하지만 그때 내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슬픔일까? 분노일까? 아니면 민호가 항상 말하던 내 강인함을 마침내 찾은 걸까? 나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영자 씨, 한 가지를 잊었어요. 선 너머의 침묵이 몇 초간 이어졌다.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나올 때 자신감이 약간 줄어들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웃었다. 기쁨이 아니라 쓰디쓴 아이러니에서. 영자 씨는 자신이 아주 영리하다고 생각했다. 민호가 땅에 묻히자마자 움직였고 내가 너무 망가져서 저항할 수 없을 거라 여겼다. 그녀는 나와 그녀의 아들을 과소평가했다. 지은아, 무슨 소리냐고? 그녀가 반복했다. 불확실함이 처음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눈물 속에서 미소 지었다. 민호가 진단을 받았을 때 2달 전 공유한 비밀을 떠올리며. 영자 씨가 판 그 집, 그건 절대 영자 씨 거가 아니었어요. 3년 전 작은 원룸에서 학생 과제를 채점하고 있을 때 친구 수진이가 문자로 연락했다. 지은아, 오늘 자선 갈라에 와 티켓 하나 남았어. 너도 좀 나와야지. 거의 거절할 뻔했다. 토요일 밤은 수업 준비와 넷플릭스로 충분했다. 화려한 파티는 나 같은 사람이 갈 곳이 아니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나를 움직였다. 어쩌면 지난 연애가 끝난 후 쌓인 외로움일까? 아니면 변화의 때일까? 갈라는 서울 시내 그랜드 볼룸에서 열렸다. 비싼 옷을 입은 사람들이 비싼 이야기를 나누는 곳, 빌린 드레스 차림으로 샴페인 잔을 쥐고 있었지만 너무 긴장해서 마시지도 못했다. 그때 민호를 봤다. 그는 무성 경매 테이블 옆에 서 있었다. 나만큼이나 불편해 보였다. 타일을 고치고 시계를 확인하며 도망칠 계획을 세우는 듯 방 너머로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는 미소 지었다. 모두가 입은 가식적인 미소가 아니라 진짜 미소. 가슴이 뛰었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표정이네. 그가 다가와 말했을 때 목소리는 따뜻하고 약간 장난기 섞였다. 그렇게 티나? 나는 웃었다. 긴장감이 녹아내렸다. 나도 똑같아서. 민호야. 너는 지은이야. 그리고 나는 샴페인과 캐비어보단 피자와 영화파야. 다행이야. 그의 안도감이 진심이라 다시 웃었다. 여기서 나갈까? 좋은 피자집 알아. 그 첫밤, 우리는 기름진 피자와 싸구려 와인을 마시며 새벽 3시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민호는 건축가로 일하며 오래된 건물을 사랑하고 어머니와의 복잡한 관계를 털어놨다. 나는 교사로 학생들 이야기를 하고 언젠가 세계 여행을 꿈꾼다고 했다. 어머니는 내가 그녀의 사교계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는 눈을 굴렸다. 샐러드 포크를 아는 사람, 저녁 파티에서 주식 포트폴리오를 논할 수 있는 사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물었다. 나를 웃게 하고 손으로 피자 먹는 걸 상관 안 하는 사람이 좋을 것 같아. 그 후 우리는 때려야 뗄 수 없었다. 민호는 학교에서 나를 데리러 오며 커피를 가져오고 힘든 학생 이야기 들어줬다. 나는 그의 프로젝트를 도와 신선한 관점을 줬다. 우리는 진짜 완전히 행복했다. 하지만 영자 씨를 만난 후 모든 게 변했다. 민호는 몇 달간 소개를 미뤘다. 그녀가 저녁 초대할 때마다 핑계를 댔다. 마침내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녀의 대저택에 들어서자마자 적진에 온 기분이었다. 김영자 씨는 내가 아닌 모든 것이었다. 우아하고 부유하고 겨울처럼 차가웠다. 나를 위아래로 훑으며 신발에 묻은 불쾌한 무언가처럼 봤다. 그래서 그 선생님인가? 그녀는 내 직업을 질병처럼 말했다. 저녁은 악몽이었다. 그녀는 내 가족 재정, 교육, 전망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퍼부었다. 내 옷,
배경, 단순한 생활을 은근히 비꼬았다. 민호가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집요했다. 민호에게는 그의 경력을 지지할 사람이 필요해. 김씨 가문의 사회적 의무를 이해하는 사람. 나는 민호가 행복하다고 이해해요. 나는 목소리를 안정되게 하려 애썼다. 행복은 일시적이지, 아가씨. 장기적으로는 적합함이 중요해. 그 후, 그녀는 우리 관계에 전면전을 선포했다. 민호에게 끊임없이 긴급 상황으로 전화했다. 내가 있을 때 불쑥 아파트에 나타났다. 심지어 사립탐정을 고용해 내 가족 비밀을 파헤쳤다. 내 아버지의 10년 전 파산을 알아냈대. 민호가 어느 저녁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우리가 헤어지지 않으면 그걸 공개적으로 이용하겠대.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 나는 패배감에 속삭였다. 너와 어머니 사이에 문제 만들고 싶지 않아. 민호가 내 손을 잡았다. 눈에 결의가 불타올랐다. 지은아, 들어봐. 어머니는 30년간 내 삶을 통제했어. 학교, 친구, 심지어 직업까지. 하지만 사랑할 사람만큼은 선택 못해. 2주 후, 그는 프로포즈했다. 영자 씨는 6개월간 민호와 말하지 않았다. 우리 결혼식은 작고 아름다웠다. 민호가 우리를 위해 산집 정원에서. 그녀는 검은 옷차림으로 참석해 상을 치르는 듯했고 리셉션 내내 결혼이 1년도 안 간다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우리는 8년간 그녀를 틀렸다고 증명했다. 암이 민호를 앗아가기 전까지. 이제 우리 거실에 앉아 그녀의 위협이 귓가에 맴도는 가운데 나는 영자 씨가 결혼식 날부터 이 순간을 계획했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민호도 계획했다는 걸 그녀는 몰랐다. 법률사무소는 무덤 같았다. 어두운 나무 패널, 무거운 커튼, 오래된 가죽 책 냄새가 내 기분과 딱 맞았다. 나는 변호사 박씨 책상 맞은편 불편한 의자에 앉아 그가 준 티슈 상자를 떨리는 손으로 쥐었다. 김지은 씨, 유감입니다. 박 씨가 안경을 고치며 불안하게 말했다. 그는 60대, 가느다란 체형의 친절한 눈빛이었지만 내 시선을 피했다. 민호 씨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속삭였다. 박 변호사님, 집에 대해 물어보려 해요. 영자 씨가 어제 전화해서. 네, 알아요. 그는 책상 서류를 뒤적였다. 움직임이 불안정했다. 김영자 씨가 오늘 아침 연락했어요. 재산 이전에 아주 고집스러워요.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럼 사실인가요? 집이 그녀 거예요. 박 씨가 대답하려 입을 열었지만 문이 벌컥 열렸다. 영자 씨가 폭풍처럼 들어왔다. 비싼 검은 수트 차림으로 내 3개월 월급보다 비쌀 듯했다. 지은아. 그녀는 인사 없이 말했다. 마침내 현실을 직면했네. 초대받지 않고 내 옆 의자에 앉아 가죽 서류 가방을 무릎에 올렸다. 장군이 전투를 준비하는 듯했다. 완벽한 은발,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움직일 때마다 빛을 뿌렸다. 김영자 씨, 박 씨가 더듬었다. 지은 씨에게 상황을 설명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럼 빨리 해. 영자 씨가 쏘아붙였다. 오늘 오후 구매자들이 집을 보러 와. 이 일 빨리 마무지자. 그녀가 가방을 열어 두꺼운 폴더를 꺼내 카드처럼 펼쳤다. 보시다시피 이 집 소유권은 김씨 가문에 15년간 있었어. 민호는 그냥 내 허락으로 산 거지. 서류를 봤다. 법적 용어가 눈앞에서 헤엄쳤다. 소유권 증서, 이전 문서, 공식 도장. 모두 합법적이고 무섭게 보였다. 하지만 민호가 우리 집이라고 했어요. 나는 약하게 말했다. 함께 소유했다고. 영자 씨의 웃음은 날카롭고 잔인했다. 아가씨, 민호는 많은 말을 했지?
항상 로맨틱한 환상에 빠졌으니까. 현실은 내가 2009년에 투자용으로 산 거야. 민호가 살도록 허락한 거지? 소유권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박 씨가 불편하게 헛기침했다. 김영자 씨, 검토해볼까요? 검토할 게 없어. 영자 씨가 잘났다. 지은이는 이 재산의 법적 권리가 전혀 없어. 내일까지 비우라고 한 게 고마운 줄 알아? 경찰 불러 무단 침입으로 쫓아낼 수도 있었으니까. 나는 익사하는 기분이었다. 사무소 벽이 좁혀오고 그녀의 목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듯 했다. 이게 일어날 수 없어. 민호가 이렇게 중요한 일로 거짓말할 리 없어. 이해가 안 돼요. 나는 가까스로 말했다. 민호와 함께 집을 봤어요. 새 출발이라고 했어요. 민호는 감상적이었지? 영자 씨가 차갑게 답했다. 원하는 대로 믿었겠지? 하지만 원하는 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야. 그녀가 또 다른 문서, 오늘 날짜의 판매 계약서를 꺼냈다. 이 부부가 5억에 사, 현금 구매야. 금요일에 마무리될 거야. 그때까지 나가. 김영자 씨, 박 씨의 목소리가 긴장됐다. 너무 갑작스럽지 않나요? 지은 씨가 어제 남편을 묻었어요. 전환 기간을 길게? 절대 안 돼. 영자 씨의 눈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 상황에 충분히 참았어. 지은이는 8년간 자기 삶과 재정 독립을 세울 시간이 있었어. 영원히 자선으로 살게 할 책임 없어. 나는 박 씨를 절박하게 봤다. 도와줄 말을 기대하며. 하지만 그는 손만 내려다봤다. 불편함이 뻔했지만 영자 씨의 결의에 무력했다.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나는 작고 무기력하게 물었다. 그건 내 알바 아니야? 영자 씨가 가방을 닫았다. 성인이고 직업 있잖아. 알아서 해. 그녀가 문으로 향하며 치맛자락을 펴는 동작이 익숙했다. 박 변호사님, 판매 서류 준비해. 금요일 마무리를 위해. 문으로 가다 멈춰 나를 봤다. 연민일 수도 있지만 너무 차가웠다. 지은아, 이게 최선이야. 너는 민호 세상에 속한 적 없어. 이제 내 출신으로 돌아가. 아닌 척 그만해. 문이 부드럽게 닫혔다. 박 씨와 나, 그리고 내 새 현실의 무게가 남았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됐다. 아주 잘못. 집으로 가는 길, 영자 씨의 잔인한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집이 달라 보였다. 작고, 약해, 눈 깜빡이면 사라질 듯 이웃들은 정원을 물주며 평범한 삶을 살고 내 삶은 무너졌다. 안에서 모든 게 낯설었다. 매 저녁 껴앉던 소파. 수많은 식사와 대화를 나눴던 주방 테이블. 어둠 속 꿈을 속삭이던 침실. 이 모든 게 내 거가 아니었다니? 유령처럼 방을 헤매며 익숙한 물건을 만졌다. 민호의 커피 머그가 어제 아침 그대로 싱크대에. 안경이 읽다 만 책 옆 침대 테이블에. 그의 존재가 사방에, 하지만 영자 씨 이야기의 잘못된 점도 커졌다. 민호는 로맨틱하고 낙관적이고 때론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거짓말쟁이는 아니었다. 이 집에 이사 올 때 자랑스러워했고 우리 것으로 만들자 흥분했다. 개조 계획 세우고 정원 심고 아이 방 추가를 꿈꿨다. 그 모든 꿈을 거짓 위에 쌓았을까? 침실에 서서 화장대 위 결혼 사진을 봤다. 젊고 희망찬 우리, 민호의 팔이 내 허리를 감고 사진사의 말에 웃던. 프레임 뒤에 사진과 벽 사이 작은 틈이 보였다. 호기심에 프레임을 들자 숨겨진 레버가 나왔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레버를 누르자 벽 일부가 문처럼 열렸다. 몰랐던 숨겨진 금고였다. 손이 떨리며 전자 키패드를 봤다. 민호는 항상 일부를 비밀스러워했다.
의심스럽게가 아니라 보호하려. 중요한 서류를 다루며 지루한 법적 일로 걱정 말라고. 달콤하다 생각했다. 이제 그가 무엇으로부터 보호했는지 궁금했다. 패스워드를 시도했다. 우리 결혼 기념일,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서류 폴더, 편지, USB 드라이브. 편지를 먼저 펼쳤다. 지은아, 만약 이걸 읽는다면 내가 없을 때야. 어머니가 내게 해코지 할 거야. 집과 모든 걸 지켜. 사랑해, 민호. 눈물이 흘렀다. 폴더를 열자 영자 씨의 기만이 드러났다. 위조 서류, 불법 이전, 민호 자산을 자신에게 옮긴 기록. 그녀는 몇 년간 자신의 아들을 훔쳤다. 부하 인맥으로 합법처럼 위장했다. 마지막 폴더가 가장 충격적이었다. 2년 전 민호가 집과 다른 자산을 나에게 비밀리에 이전한 문서. 영자 씨가 모르는 자산들. 복잡한 법적 장치로 그녀의 조작으로부터 보호했다. 편지를 다시 들었다. 손이 안정됐다. 지은아, 너는 우리 집과 더 많은 것의 합법적 주인이야. 어머니가 절대 내 안정을 빼앗지 못하게 했어. 이 금고 서류가 모든 걸 증명해. 변호사에게 가져가, 박씨 말고. 그는 어머니를 두려워해. 그리고 싸워. 내가 아는 것보다 강해, 내 사랑. 그녀가 이기지 못하게. 침대에 앉아 영자 씨의 기만 증거에 둘러싸여 민호 진단 후 처음으로 느꼈다. 희망을. 영자 씨는 영리하다 생각했지만 치명적 실수를 했다. 우리 둘을 과소평가했다. 민호의 숨겨진 금고 서류를 밤새 검토했다. 커피가 식어도 영자 씨 기만의 전체를 조합했다. 새벽에 그녀가 한 일과 민호가 막은 걸 명확히 알았다. 재산 기록은 분명했다. 2011년 민호가 외할아버지 유산으로 집을 샀다. 영자 씨가 주장할 수 없는 돈 소유권은 민호 이름뿐. 그녀 언급 없음. 그녀는 처음부터 거짓말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2년 전 이전 문서. 민호는 집뿐 아니라 투자 계좌, 가족 사업 지분까지 나에게 넘겼다. 영자 씨가 통제한다고 믿던 것들. 모두 법적으로 내 것. 이제 왜 재정을 비밀스러워했는지 이해했다. 내가 모르는 전쟁에서 보호했다. 영자 씨가 박 씨에게 보여준 위조 서류는 완벽했지만 여전히 가짜. 그녀는 몇 년간 부하 인맥으로 거짓 서류 만들며 훔쳤다. 진짜 서류는 다른 이야기를 했다. 오전 7시 오빠 준호가 부산에서 전화했다. 건설업자였다. 지은아, 걱정돼서 미치겠어. 어떻게 버티고 있어? 준호 오빠. 목소리가 며칠 만에 강했다. 도와줘. 좋은 변호사 추천해 줄래? 부유한 사람과 위협에 겁 안 먹는 사람. 무슨 일 있냐? 영자 씨가 문제야? 모든 걸 말했다. 전화, 박 씨 만남, 집 주장. 하지만 금고 발견도. 그 마녀. 준호가 으르렁거렸다. 믿지 않았어. 민호는 착해서 사람들 선함을 보려 했지? 하지만 이제 그녀를 잡았어. 지은아. 변호사 알아. 이수연 씨, 강철처럼 세고 사기 전문이야. 옛 상사가 퇴직금 속이려 할 때 도와줬어. 바로 전화할게. 오전 10시 이수연 사무소에 앉았다. 유리벽과 동기부여 포스터가 박 씨 무덤과 반대였다. 이수연은 40대, 날카로운 눈과 수트. 김지은 씨 서류 검토 후 말했다. 시어머니가 한 건 비윤리적일 뿐 아니라 범죄예요. 사기, 위조, 대규모 절도 시도. 그래서 집이 정말 제 거예요. 집은 절대적으로 당신 거예요. 2년간 그랬어요. 김영자 씨는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어요.
이 서류로 그녀가 훔친 돈도 상당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수연이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다. 당신 남편은 철저했어요. 모든 위조 거래, 서명, 불법 이전을 기록했어요. 이건 그녀를 감옥 보낼 증거예요. 구매자 부부는 완전히 무효예요. 그녀가 소유하지 않은 재산을 팔 수 없어요. 진행하면 그들도 사기 피해자예요. 즉시 중지할 수 있어요. 민호 죽음 후 처음으로 힘의 파도가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어떻게 하죠? 이수연이 사납게 웃었다. 김영자 씨에게 선택권을 줘요. 조용히 훔친 걸 돌려주고 당신 삶에서 사라지거나 아주 공개적이고 범죄적으로 만들거나. 그녀 같은 사회적 지위라면 사기 혐의를 원치 않을 거예요. 오늘 오후 집에서 구매자 만나기로 했대요. 완벽해. 그녀를 위한 작은 서프라이즈를 준비할 시간이에요. 이수연이 전화했다. 판사, 법원 서기, 다른 변호사에게. 목소리 선명하고 전문적. 2시간 내 모든 게 준비됐다. 판매 금지 명령, 영자 씨를 내 재산에서 멀리할 금지 명령, 검찰에 제출할 공식 고발장. 김지은 씨, 이수연이 사무소를 나서며 말했다. 당신 남편은 정말 사랑했어요. 이 서류가 몇 년간 어머니 계획으로부터 보호한 증거예요. 무슨 일이든 당신이 안전하도록. 나는 결혼 반지를 만지며 민호 죽음 후 가장 강하게 그의 존재를 느꼈다. 그는 이 날이 올 걸 알았고 준비했다. 무덤 너머에서도 보호했다. 이제 이수연이 서류 가방을 챙겼다. 김영자 씨에게 약한 과부와 엮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요. 집으로 가며 내 집.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느꼈다. 싸울 준비가 됐어. 집에 영자 씨가 구매자와 만나기 15분 전에 도착했다. 이수연은 길 건너 검은 세단에 주차했다. 필요시 개입할 준비. 손이 안정됐다. 현관문을 열었다. 영자 씨가 초대 없이 들어올 수 없는 문 후 정확히 오후 2시, 그녀의 은색 벤츠가 차도에 섰다. 뒤에 흰 SUV. 창에서 봤다. 그녀가 내려섰다. 디자이너 코트와 힐 차림으로 완벽. 뒤에 50대 부부가 나왔다. 구매자들. 모기지 서류와 수표 폴더를 쥐었다. 영자 씨가 집주인처럼 문으로 왔다. 노크 없이 민호가 몇 년 전 준 비상 열쇠로 열었다. 그 소리가 분노를 불렀다. 지은아. 그녀의 목소리가 집에 울렸다. 짐 쌌기를 바래. 새 주인이 최종 점검하러 왔어. 복도에 나서자 그녀의 자신감이 약간 흔들렸다. 어제 박 씨 사무소에 둔 망가진 과부가 아니었다. 차분하고 두꺼운 폴더를 쥔나 영자 씨, 나는 고르게 말했다. 이분들이 구매자분들이시군요. 들어오세요. 구매자들은 불편해 보였다. 긴장감을 느꼈다. 50대, 착해 보이는 부부. 새 집 구매에 흥분했겠지? 그들이 배울 게 안쓰러웠다. 지은아, 아직 여기서 뭐해? 영자 씨가 요구했다. 오늘 나가라고 했잖아. 여기 있는 건 이게 제 집이니까요. 폴더를 열었다. 모두 봐야 할 서류가 있어요. 영자 씨 얼굴이 하얘졌다. 무슨 서류? 첫 서류를 꺼냈다. 2011년 민호가 단독 구매한 진짜 소유권 증서. 이게 이 집 실제 증서예요. 영자 씨, 당신 이름은 어디에도 없어요. 불가능해. 그녀가 더듬었다. 자신감이 줄었다. 내 증서 여기 있어? 지갑을 뒤져 박 씨에게 보여준 위조 서류를 꺼냈다. 네, 증서 있어요. 아름답게 만든 가짜예요. 하지만 이게 카운티 등기소에 등록된 진짜예요. 확인 전화할까요?
구매자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혼란과 걱정 가득. 죄송하지만 무슨 일인가요? 영자 씨, 당신이 합법적 주인이라고 했어요. 나야. 영자 씨가 주장했다. 하지만 이마에 땀이 맺혔다.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2년 전 이전 서류. 사실 구매자분, 제가 주인이에요. 남편이 2022년에 넘겼어요. 공증되고 등록된 서류예요. 여자가 남편 팔을 잡았다. 여보, 이게 이상해. 소유권 분쟁이 있으면. 분쟁 없어요? 나는 단호했다. 영자 씨가 사기쳤어요. 몇 년간 서류 위조하고 남편 돈 훔쳤어요. 증거 있어요. 커피 테이블에 더 많은 서류를 펼쳤다. 불법 이전 은행 명세서, 위조 서명 복사, 체계적 절도 증거. 구매자들이 공포로 봤다. 영자 씨 남자가 화난 목소리로. 깨끗한 판매라고 했어요. 담보 없고, 분쟁 없고, 복잡함 없다고. 영자 씨의 태도가 깨졌다. 지은아,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 서류들은 뭐예요, 영자 씨? 가짜. 당신이 몇 년간 만든 것처럼. 민호의 편지를 꺼내 목소리가 강해졌다. 남편이 모든 걸 기록했어요. 위조 서명, 불법 이전, 거짓말. 죽은 후 이런 짓 할 걸 알았어요. 그래서 보호했어요. 이건 웃겨. 영자 씨가 쏘아붙였다. 하지만 문으로 물러섰다. 구매자분, 그녀 말 듣지 마세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사실이에요. 문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 씨 말이 맞아요. 이수연이 들어왔다. 한 손에 가방, 다른 손에 공식 서류. 이수연 변호사예요. 지은 씨 대리인. 영자 씨, 심각한 법적 문제예요. 영자 씨 얼굴이 회색으로 변했다. 당신 누구야? 여기 있을 권리 없어. 모든 권리가 있어요. 이수연이 차갑게. 이건 제 의뢰인 재산이고 당신이 침입이에요. 구매자분들, 사기 시도 피해자예요. 영자 씨가 이 집 팔 권리 없어요? 남자가 영자 씨를 봤다. 얼굴 붉어 분노. 5천만 보증금 걸었어요. 옛집 팔았어요. 내일 이삿짐 와요. 나 설명 못해. 영자 씨가 더듬었다. 말출 오지 않았다. 설명은 간단해요. 이수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영자 씨가 몇 년간 정교한 사기를 쳤어요. 범죄 혐의 제출할 증거 충분해요. 영자 씨가 갇힌 동물처럼 방을 둘러봤다. 그녀의 세상이 무너졌다. 이제 나는 안정적이고 강하게 말했다. 다음에 대해 이야기할까요? 내 거실의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영자 씨가 문 옆에 얼어붙어 충격과 공포가 커졌다. 구매자들이 서로 붙잡고 꿈의 구매가 악몽이 됐다. 이수연이 커피 테이블에 서류를 차분히 정리했다. 비즈니스 미팅처럼. 영자 씨, 이수연이 시작했다. 전문적이지만 차갑게. 두 선택지가 있어요. 조용히 처리하거나 아주 공개적으로. 선택은 당신 거예요. 영자 씨 손이 지갑을 쥐며 떨렸다. 뭘 증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모든 걸 증명할 수 있어요. 내가 끼어들었다. 8년간 괴롭힌 여자를 마주하며. 민호가 당신 범죄를 하나하나 기록했어요. 위조 서명, 훔친 돈, 거짓말. 3년간 당신에 대한 철저한 케이스를 쌓았어요. 은행 명세서를 들었다. 모두 볼 수 있게. 2023년 3월 민호 계좌에서 1,500만 훔친 거예요. 이 서명은 그의 필체와 전혀 달라요. 영자 씨의 태도가 완전히 무너졌다.
내 아들이야. 그 돈은 어차피 내 거였어. 하지만 아니었어요. 이수연이 단호했다. 절도예요. 대형 절도. 이 나라에서 최대 10년 징역이에요. 구매자 여자가 헉소리를 냈다. 최소 10년. 이수연이 계속. 사기, 위조, 소유하지 않은 재산 판매 시도 더하면 중대범죄예요. 영자 씨는 평생 감옥에서 보낼 수 있어요. 영자 씨가 가까운 의자에 주저앉았다. 얼굴 회색으로 공포. 두려움과 돈으로 지배하던 여자가 갑자기 약한 노파였다. 그녀 행동의 대가를 직면하며 뭘 원해? 그녀가 속삭였다. 민호 사진을 봤다. 그의 기억에서 힘을 얻었다. 훔친 모든 돈 돌려줘요. 구매자분들 피해 보상해요. 그리고 당신이 한 일에 공개 사과해요. 거부하면 이수연이 날카롭게 웃었다. 오늘 오후 범죄 고발해요? 내일 신문에 당신 체포 소식. 컨트리 클럽 친구들이 아침 커피 마시며 읽을 거예요. 당신 평판, 사회적 지위, 삶의 기반이 파괴될 거예요. 영자 씨 호흡이 얕고 빨라졌다. 공황 발작. 특권과 권력이 법으로부터 보호 못한다는 걸 깨닫고. 얼마? 그녀가 가까스로 물었다. 이수연이 노트 봤다. 재무 기록 분석으로 지난 5년간 2억 가까이 훔쳤어요. 이자와 벌금 더해 2억 5천. 구매자 보상 8천만. 내가 더했다. 옛집 팔고, 보증금 내고, 이삿짐 고용했어요. 당신 거짓 때문에. 영자 씨가 눈 감고 자유의 비용을 계산했다. 감옥과 공개 굴욕, 아니면 재정 손실과 사적 수치. 평판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녀에게 선택은 하나뿐. 좋아.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지불할게. 하지만 완벽히 비밀로. 그건 당신에 달렸어요. 이수연이 답했다. 의무 이행하고 지은 씨에게서 떨어지면 사정 문제예요. 하지만 다시 연락하거나 간섭하면 즉시 고발할게요. 영자 씨가 약하게 고개 끄덕였다. 패배. 다음 2시간 이수연이 법적 세부 처리했다. 나는 영자 씨의 거짓 제국이 무너지는 걸 봤다. 은행에 전화해 송금 지시. 사기 인정하고 재정 합의 서명. 사과 편지도 썼다. 손떨림으로 글씨가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끝나자 영자 씨가 마지막으로 현관에 섰다. 더 늙고 작아 보였다. 지은아. 그녀가 조용히. 민호가 정말 너를 사랑했다는 걸 알아? 알아요. 나는 답했다. 죽은 후에도 당신으로부터 보호했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영자 씨, 당신이 이해 못한 것, 그녀는 말없이 떠났다. 다시 보지 않았다. 6개월 후, 집을 어려운 가족 상황의 과부지원센터로 바꿨다. 민호의 안식처로 이름 지었고 그의 미소 사진을 메인룸에 걸었다. 다른 여성들이 힘을 찾도록 지켜보게. 영자 씨는 모든 걸 빼앗으려 했지만 한 가지를 잊었다. 사랑은 탐욕보다 강하고 진실은 항상 이긴다. 민호의 마지막 선물은 집이나 돈이 아니었다. 내가 알던 것보다 강하다는 걸 가르쳐준 거였다.